안녕하십니까. 소화제는 비타민C, 헬스케어는 닥터한스. 오늘도 주말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녁들 드셨나요? 저녁 드셨나요? 드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안 드셨나요? 누가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되게 덥습니다. 더워요, 더워.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글들을 쓰는지 좀 한번 보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 신, 신 누구신가요? 신지식 선생님, 오실 시간 안녕하세요. 윤영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희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병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준 선생님 얼마 전에도 뵀던 것 같습니다. 그죠? 뵀죠? 이 라이트를 이렇게 돌리면 빛은 좋긴 한데 더워서 땀이 납니다. 최희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에 달려있는 것처럼 위장병하고 비타민C, 소화제 이런 관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좀 받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 시작할 때 좀 사람들 오면 얘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냥 질문 받는 시간들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여기다 좀 써봤는데요. 위장병, 증상,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상은 뭐 더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병원 가면 처방을 이렇게 해주죠. 우리는 이거 먹고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는 이거 먹고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고,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만난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요. 평생 동안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소화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살이 안 쪄서 몸이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염증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강남에 있는 그 위장병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뭐 2달, 질문하셔도 됩니다. 2달 정도를 입원해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고 이제 퇴원해서 나왔는데 그렇게 뭐 속 시원하게 이렇게 되지도 않고 통증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위장, 대장 뭐 이런 데도 지금 통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뭐 허리도 아프고 덩어리도 아프고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찾아와 보시라고 그랬더니 힘들어서 힘이 없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상담을 좀 하고 그러고 나와서 비타민 C를 마침 또 구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반알부터 시작했습니다. 반알부터 먹이기 시작했는데 뭐 하나를 먹어도 괜찮고요. 2알을 드셔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는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그랬는데
두 알까지 지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알까지 먹으라고 그랬는데 세 알까지 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통화를 했는데 트림이 제가 갔을 때도 트림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트림 2번밖에 안 했답니다. 근데 여태 모르고 있었어요. 그 트림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예, 그리고 어제에 또 그 이제 큰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온 표를 저한테 보내왔는데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혈액 검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건데 그 그래뉴로사이트라고 CBC 검사를 하면 백혈구, 가립구, 림프구, 매크로파지 이런 거를 이제 재는 그 혈액 검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립구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74%가 나왔어요. 이 참고 기준에 40%에서 75% 사이에 들어 있으면 정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분은 74%가 나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거 몇 퍼센트가 옳은 거냐 하면 약 60%좀 전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그래서 74%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염증이 얼굴에는 염증이 없는데요. 이 속으로 염증이 있는 거죠. 위에 염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검사를 해보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많이 이렇게 저도 받았고 그분도 많이 이제 가능성이 좀 빛이 보인다 이렇게 되셔서 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한 끼에 3알씩 먹으라고 그랬어요. 식사량이 얼마냐면 죽으로 요만큼 요 정도밖에 못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도 그렇게 뭐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사골국물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사골국물 먹으면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골국물 말고 이제 다른 뭐 단백질류를 좀 드시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고 한 일주일 정도 후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이분의 그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혈액 검사표를 받아놨는데 과립구가 74%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신지식님 네, 질문 들어온 거 제가 한번 볼게요. 희용님 팬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미첼님 위장 상피 화생 예 비타민C 먹어도 되나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여기 의사들은 비타민C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판단을 정상적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생각하면 돼요. 미첼 정님께서 위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타민C를 한번 드셔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드시는 거냐면 반알만 500mg만 분질러서 드셔보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출발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비타민C를 1000mg짜리를 사가지고 식사를 마친 뒤에 500mg 분질러가지고 반만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먹고 나서 5분 뒤에 또 반알을 먹어봐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또 하나를 먹어보는 거예요. 5분 뒤에. 이렇게 해서 총 2g, 2g 아니면 3g 정도 먹어보고 속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염증이 아니라 속 쓰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그냥 2개씩 식사 후에 2개씩 드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2개씩을 한 5일 상피니까는 한 일주일 정도 드세요.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제 3개씩 식사 후에 드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하시면서 비타민C, 오메가3 이런 것도 같이 드셔 주시면 좋고, 저는 한국에서는 피리 키토산까지 같이 처방을 합니다. 키토산, 비타민C, 유산균. 이렇게. 오메가3는 이제 나중에 뒤에 띄어서 1시간 정도 뒤에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4개 정도 드시면 웬만한 위장병은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첼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먹어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상피 화생이 되어 있으니 거기 이제 굉장히 얇게 되어져 있어서 아마 심한 자극을 주고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못 먹게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먹어보면은 알겠다라는 거고요. 요 정도로 뭐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에스터 C라고 하는 이런 그 비타민 C가 있는데요. 이 에스터 C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비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스코르빅 애시드에 그 H를 띄어버리고 칼슘을 붙여놓은 그런, 비타민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비타민 C는 에스코르빅 애시드입니다. 칼슘 에스코르베이트, 에스코르빅 칼슘이 아니라 에스코르빅 애시드, 산성으로 되어 있는 거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산이 붙어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위장의 소화를 시키기 위한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산 대신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산성의 비타민 C를 먹어야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지. 칼슘을 붙이거나 나트륨을 붙여놓거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걸 만들게 되었느냐? 예, 차가는 이제 뻔하죠. 예, 비타민 C 먹으니까 속쓰리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 그럼 속쓰리는 이유가 수소이온, 즉 산성 물질이 있으면 속이 쓰리니까 띄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그 뭐라고 그래야죠? 네, 뭔가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 듯한 그런 거죠. 네, 뽐일님, 방귀 냄새가 너무 심해. 왜 가스 엄청 나옵니다. 그분은 장이 알카리성 형태로 되어져 있고,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비타민C가 부족한 거죠. 예, 방귀 냄새, 네, 비타민C 드시고 유산균 드시고 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비타민C 먹으라고 했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국뽕이님 안녕하세요. 방구 엄청 낄 텐데. 네, 방구 많이 끼죠. 위축성 위장염 상피 하색인데 비타민C 먹어도 되나요? 좀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드시자 이거죠. 조금씩 늘려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2000mg, 3000mg까지 늘려서 드시면 제가 볼 때는 재생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그 다음에 봄일님, 엄마는 가남이신데 근처 병원 가서 비타민C 주사 맞고 왔어요. 잘 하셨어요. 비타민C 그 정맥 주사 굉장히 좋고요. 가남에는 산소를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가남은 등산 다니는 게 최고입니다. 제 아는 형님이 등산으로 간이 굉장히 안 간 경화죠. 뭐, 2년도 못 산다 그랬는데요. 지금 술 마시고 뭐 다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메가도스 비타민C 드시라고 했는데 너무 쉬어 드시기가 힘들고 하시죠. 예, 그래서 알맹이 드시면 됩니다. 가루 굳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정 타블렛으로 된 거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B, C, D 이렇게 먹는데 네, 좋아요. 안병규님, 항암중 비타민 복용해도 됩니다. 미리미리 드십시오. 드시면서 같이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적극 추천하고요. 항암제로 되게 그 버티기가 힘드십니다. 뭐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구역질도 하고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버틸 수 있는 방법, 비타민C를 많이 먹는 방법입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산소 공급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버티기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항암 하시는 중에도 드시고 전에도 드시고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건 뭐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만약에 저 같으면 뭐 엄청나게 먹겠습니다. 항암하러 가기 전에도 엄청나게 먹고 가고요. 그리고 항암 전에 키토산 꼭 드셔놓고 받으시면 되게 좋고요. 항암 중에라도 키토산을 드시면 제가 키토산은 뭐 암 환자에 대해서 한 2년 이상을 임상도 하고 환자들을 만나고 했는데요. 머리카락도 잘 안 빠지고 백혈구 숫자 올라가고요. 지금 항암하시면은 이제 백혈구 숫자가 5천에서 그냥 밑으로 뭐 한 3천, 2천, 뭐 1천 밑으로도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키토산을 먹어 놓으면 그게 떨어지지 않고 위로도 올라간다. 빨리 회복이 된다라는 거고요. 항암 하시려면 꼭 비타민C, 키토산, 유산균 이런 거 미리 많이 드시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희용님 아들이 22살 여드름이 아직 심한데 물원병과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위가 약한 이유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위산이 약하게 나오고 있고 위산이 적게 나오니까 단백질 소화가 안 되고 단백질 소화가 안 되니까는 소화가 안 된 펩타이드가 흡수되어져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면역세포하고 이제
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로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위에 위가 아니라 저기 장누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장누수 검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병과 소화가 안 된다. 이거 물원병, 설변, 설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좀 드시고 괜찮아지면은 이제 그게 원인인 걸 아는데 비타민 C를 충분히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회복이 안 된다면 다른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서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너무 비타민 C만 믿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병원에 꼭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확인을 제대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전에 이거 여드름이 올라오고 있으면 병원에 가셔서 뭘 하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CBC 검사, 백혈구 숫자 검사, 림프구, 과립구, 매크로파지 이런 거 검사를 좀 하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병원에서 여드름 난다고 그러면 아마 뭐를 검사하자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잘 상담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위궤양이 안 나아요. 낫고 싶어요. 아, 위궤양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제 비타민C 한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위궤양도 역시 혈액 검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혈액 검사를 하셔서, CBC 검사를 좀 하셔놓고 비타민C를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면 되는데요.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 원인이 있으니까 다른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위궤양도 다 위염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검사를 해가면서 상담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뭐 저는 위장병을 치유를 하는 데는 비타민 C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비타민C 같이 먹어도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글루타치온 식전에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간 수치가 안 좋은데 비타민 B 먹어도 됩니다. 예, 간 수치하고 비타민 B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간 수치가 더 좋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 B만 그 먹으라고 하는 권장 양대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십시오. 꼭. CBC 혈액 검사. 예, 맞습니다. 비타민 B는 비타민 B군들 간에서 이제 다른 것들 대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B군 꼭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B100이라고 있는데요. 그거 사서 드세요. 그게 양도 많고, 효과도 좋고, 하루에 한 알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드시면 좋고요. 오영주님, 위축성 위염입니다. 네, 비타민 C, 유산균, 오메가3, 키토산, 이렇게 드시면은 길어야 4주, 네, 짧으면 2주 안에, 네, 좋아지고 있네. 이런 거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동생이 간 수치가 안 좋은데 비타민 B 종합 비타민 먹는다고 해요. 네, 종합 비타민은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하루 걸러 하루 정도로 이렇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 수치, 종합 비타민 좀 줄이시고, 비타민 B 드시고요. 비타민 C 드시고, 유산균, 오메가3, 키토산 드셔야 됩니다. 간에는 키토산이 되게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이고 식이섬유질은 내가 먹었던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붙잡고 빼내줍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간에 가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빼내는 게 좋죠. 영양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양분도 또 바깥으로 배설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에는 먹고 있는 음식물 때문에 간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 먹으면 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 양을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질을 충분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훈미님, 뭐 영어로 써놔가지고 좀 발음하기가 그러네요. 고훈미님, 폐암으로 항암 중인데 비타민 C를 얼마나 복용해야 되나요? 최대한 드십시오. 최대한 드실 설사하기 직전까지 드십시오. 비타민 C 설사하기 직전까지 드시고 그 정맥 주사로 한 50g 내지 80g까지 맞으십시오. 그러면은 효과 제대로 보실 겁니다. 산소를 잘 공급을 해주면 암에는 굉장히 좋은 그 영향, 그러니까는 암을 없애는데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해야 됩니다. 산소 공급 제대로 잘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랑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OU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있습니다. BOU 그거 드시고요. 키토산 꼭 드시고요. 그 항암이니까는 그 혹시 사우나 하실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욕조에 물 받아 놓고 사우나처럼 목욕 같은 거 자주 하시는 게 좋고요. 심장을 자꾸 뛰게 해주고 산소가 잘 들어가게 해야 되고 죽염 같은 거 반 스푼 정도 물에 공기 그릇 이만한 그 물병 하나 정도 이 300ml짜리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정도의 죽염 같은 거 한 반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그것도 한 병씩 쭉쭉 드십시오. 지금 폐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폐암의 경우에 백혈구 숫자, 가리구 림프구 숫자, 면역세포의 숫자 전부 재놔야 됩니다. 재놓고 시작을 하시고 지금 하라고 하는 걸 하시면서 그걸 차근차근 검사를 해보시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해 나가시면 되는데 산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합성 화학물질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염증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잘 드셔야 됩니다. 고기류, 단백질류 잘 드셔야 됩니다. 뭐 이건 너무 긴 이야기라서요. 또 차근차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암에 대해서는 아직도 못한 이야기, 한 이야기는 뭐 저 100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되니까는 나중에 따로 카카오 플러스에 닥터한서라고 치시면 카카오 플러스 닥터한서라고 치시면 이게 그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상담을 좀 앞으로 좀 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튜브에 댓글을 써놓으셔도 됩니다. 댓글에다가 써놓으면 제가 또 답을 드리고 할 테니 차근차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주님 비타민 C 먹으면 속이 아프고 불편하죠. 몸도 피곤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식사한 뒤에 비타민 C를 한 알만 드십시오. 1000mg 한 알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두 알로 늘리시면 됩니다. 지금 몇 알을 드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먹는 식사량에 비해서 비타민 C 양이 많기 때문에 속이 썰리는 겁니다. 원래 먹는 식사량이 이만큼 있으면 비타민C 두 알 들어오면 이 음식하고 비타민C하고 반응하느라고 내 위력이 쏙 썰린 줄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좀 음식은 적고 이게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저 비타민C 얼마나 몇 개를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영주님, 어, 드시는 개수를 좀 줄이시든지 음식량을 늘리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음식을 많이 못 드시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피곤한 것도 그 장에서 이상한 물질이 자꾸 많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위장을 일단 고치면 장도 튼튼해지고 장이 튼튼해지면 이상한 물질이 흡수돼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이 그 면역 반응을 훨씬 더 덜 하게 되고 피곤한 게 줄어들어 갑니다. 또 이제 비타민C를 먹고 갑자기 그런 일은 생겨요.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는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규님, 네, 올해 1월 말 췌장암 수술, 개복 수술했습니다. 설사를 자주 하는데 유산균 소개해 주세요. 수술 후유증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 오메가3, 키토산, 비타민 C, 그 다음에 커큐민, MSM,
네, 글루타치온, 비타민 B100 요렇게 드시면은 되고요. 아, 지금 췌장암 수술에 대한 그 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제가 항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있으신 분들이 근육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좀만 걸어도 아프고 힘들고 30분 이상 뭐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굉장히 사람이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비타민 C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비타민 B100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시고 통증이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분도 최장 안병규 님도 따로 좀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예. 성명아 님 하루에 비타민 C 30g 먹는데 설사를 안 해요. 계속 이렇게 먹어도 될까요? 야, 30g은 제가 처음 보네요. 아,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비타민 C가 포도당하고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기는 합니다만은 또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흡수되는 몸인지를 모르겠어요. 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배설되고 있는 게 뭐 20g 정도 배설되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또 많이 흡수가 되어진다고 한들 사실상 그 주사로 저기 이렇게 넣는 사람들은 50g, 80g씩 집어넣고 있거든요. 30g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는데 제가 30g을 제가 먹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저는 뭐 20개까지는 먹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쓸데없이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좀 조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계가 설사하기 직전이라고 그랬으니 그때까지 먹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는 싶은데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모르겠네요. 먹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시면 밑에다 좀 써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위염, 고혈압, 갑자기 원형 탈모 생겼습니다. 네, 이분도 오영주님, 네네. BOU, 비타민C,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이렇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탈모, 원형 탈모, 네. 자가 면역이 이제 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혈액 검사 하셔서, 네. CBC 검사 좀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이 생기면 이제 보통 보면 가립구의 숫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60% 이상 올라가 있으면 일단 좀 뭔가 좀 해야 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김병호님, 장모님이 대장암 말기로 장루 환자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겠네요. BOU 도움 될 겁니다.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좀, 네, 본인부터 좀 괜찮아지는지 좀 보시고, 그러고 이렇게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먹으라고 한다고 말 잘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본인이 먼저 좀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고 이렇게 권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 수치가 안 좋은데 디톡스하러 글루타치온 네 좋습니다. 글루타치온 드세요. 네 좋습니다. 식이섬유질 많이 드셔야 돼요. 간이 안 좋으신 분은. 선생님 위산가다 있을 때 비타민C 복용해도 되나요? 쓰리지 않을까요? 네 위산가다를 어떻게 해서 아셨어요? 예, 위산가다 병원 가서 측정 좀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측정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위산가다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위산가다라고 속 썰이지 않습니다. 원래는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속이 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산가다인지 확인 좀 해보세요. 예. 몸은 알칼리성이 될 때 암발생 억제되고 이상적인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몸이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그런 거 되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 pH 7.12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은 알칼리성이나 산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C는 산성인데 네, 비타민C 아무리 먹어도 몸은 산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숨쉬는 이산화탄소가 피 속에 계속 녹아 들어가 있고 그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을수록 pH는 네, 이 빠져나가고 하면서 pH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거 산성 물질 아무리 많이 먹어도 콜라 한 병 강산성입니다. 콜라, 네, 사이다, 네, 먹어도 우리 피가 산성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네, 1시간에 2g 정도 먹습니다. 1시간에 2g, 1시간에 2g씩 해서 그러면은 10시간이면 20g 드신다는 그 말씀이네요. 네, 제가, 제가 그 학생 2명한테 비타민C를 1시간마다 2g씩 한번 먹인 적이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그랬더니 20g 먹더니 설사하는 학생이 하나 있고 22g 먹고 설사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22g 먹은 학생은 담배를 피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0g 제가 안 먹어봐서 말씀을 못 드린다 그 말씀이고요. 30g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2 아들이 몹시 말라갑니다. 위장병 없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CBC 검사에서 혈중에 면역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혈중에 과립구가 너무 많은지 적은지 위가 소화를 잘 시키고 있는 위장인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위에서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아무리 먹어도 그냥 다 나간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소화를 못 시키는 이유가 위산이 부족해서 못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소화 효소가 안 나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입에 침 속에 아밀라제가 안 나오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잘 나오고 있는지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검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혈액 검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한 뒤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C는 건강한 사람도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한 1, 2g 정도 먹이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 꼭 좀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와우, 30g. 네. 하하하. 웃기죠, 그죠? 30g. 코에 땀이 납니다. 더워서. 네. 더워요, 더워. 황JM님, 네, 김크리스탈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2달 전부터 저희 근유로 비타민C 6알, 비타민 B백 하나를 매일 드시는 지 2달 정도 되셨는데 어머님은 당뇨가 오래되셨고 굉장히 몸에 안 좋으셨는데 그건 많이 안 좋으셨나 봅니다. 일단 비타민 섭취를 중단시켰는데 계속 드시게 해도 될까요? 드셔야 됩니다. 네, 드셔야 됩니다.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뭐가 많이 안 좋으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정확하게 6알,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이렇게 드시고 있는지 좀 확인도 좀 해주시고요. 이분도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CBC 검사 좀 하셔서 염증 수치, 그저 과립구 숫자가 올라갔는지 퍼센트가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뭐가 안 좋으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안 좋았다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위장의 염증으로 인해서 비타민C가 들어가서 속이 쓰렸거나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좋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글을 써 놓으면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 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예. 아, 나혜원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 해주시네요. 네, BOU 하셔야 됩니다. BOU 하시고 키토산 꼭 드셔야 되고요. 나머지 제가 여기서 뭐 먹으라고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챙겨 드시고요. 예. 그다음에 단백질류 열심히 드시고요. 몸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네. 여기 암으로 올리신 분들 전부 따로 연락을 좀 주셔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밑에 질문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오늘은 위장에 관해서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이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의학이 아니라 이학이요. 의사 아닙니다. 그리고 제 말은 50% 정도는 틀렸다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진단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치료에 대한 방법은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하시고 치유에 대한 건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차근차근 무엇인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서 정해진 양 정도만 스스로 결정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런 거를 먹었더니 이렇게 되어지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전달을 하고 있을 것이 뿐이고 또 논문이나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시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더워요, 저 지금. 무지 더워요. 김JS님, 당뇨로 발저림 증상이 있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하시고요. B백 드시고요. 활성형으로 드셔도 되고, 비활성으로 드셔도 되고,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는 이제, 이 당 농도가 높고, 영양산소 이런 게 제대로 안 가가지고 굉장히 저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 하시면, BOU 하시고, 당뇨도 식이섬유질인 키토산 많이 드셔야 됩니다. 드시면 점점 좋아지실 건데, 사우나도 좀 하시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냥 저는 오늘 가볍게 먹는 거에 관해서만 말씀을 줄어드는데, MSM 있습니다. 강황 MSM. 예, MSM을 조금 채소량으로 조금씩만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것도 괜찮습니다. 김은정님이 혈액검사 결과지 pH 6으로 나왔는데 7 몇으로 맞춰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오 마이 갓. 야, pH 6 이거 심각한데요. 예, 이거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몸이 잘못됐던 기계가 잘못됐던.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있으면 굉장히 많이 피곤해 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 뭐, 좀, 사실 저는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6요? 6.8도 아니고 6.0입니까? 결과 저한테 좀 한번 보내줘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측정해서 정말 이 정도면 이거 상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모르겠는데 이거 pH 6이 정상은 아닌데요. 어쨌든 7.12가 정상입니다. 네, 요건 제가 pH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깜짝 놀라는 데이터네요. 오영조님, 네, 질문 중 이 아들 하체가 굳어가서 혹시 근이양증인가 해서 며칠 끙끙 앓고 있는 걱정 중입니다. 아직 신경과에 별 말이 없는데 저는 아들이 너무 마르고 하루 종일 하품하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4년 넘고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서 특히 위장이 약하고 알루미늄 중독이 나왔고 단백질 부족, 승모판 역류증이 있지만 완치 중입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예, 건강기능식품요 좀 충분히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중금속이 잘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을 먹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뭐 지금 좀 복잡한 얘기라서 다음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사람도 먹는 그 영양제이기 때문에 영양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같이 더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비타민C 알약 가루 편하신 대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얼굴에 염증이 있거나 이러시면 가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도 가루를 드셔야 됩니다. 알약의 경우에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나 스테아린산 나트륨이나 이런 종류의 약간 부형제 같은 게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약간 영향을 끼치기는 해요. 이 염증이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냥 태블릿으로 먹습니다. 네.
염증이 없으시면 태블릿 먹어도 이제 저는 편해서 그걸 먹는 겁니다. CBC 검사는 병원, 내과 병원 아무 데나 가면 다 해줍니다. 특별히 없고요. CBC 검사, CBC 검사 필요하시면 글자 좀 써주세요. 예, 여기 많이 써놨잖아요. CBC 검사인데요. 아, 백혈구 숫자 재고요. 림프구, 과립구, 이런 거 혈액 속에 적혈구 같은 거. 혈액 속에 들어있는, 예,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구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립구의 숫자가 높으면 염증이 이렇게 높다고 보시면은, 염증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헬리코박터 기운에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 제가 다른 데서 어제 그제쯤에 아마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 전체적으로 맥이 쫙 빠지고 무기력하고 예, 기운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신다고 그러네요. 특정 부분이 아프신 게 아니고 오래 아프셨거든요. 네,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원래 이 무기력한 거는 이제 영양 성분의 문제가 사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이 안 좋으면 사람 완전히 이렇게 그 무기력해지고요. 무기력에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전자가 필요한 거고 전자를 공급을 해주는 게 미네랄을 공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네, 뭐 어떤 것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는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질문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기 그 황JM님 비타민 효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 보고 계시는지 여기 좀 써주세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요. 비타민 C 알약으로 섭취 시 속쓰림이 있는데 비타민 C 분말 3g으로 바꾼 뒤는 속이 편합니다. 무슨 이유 있나요? 없습니다. 비타민 알약으로 먹었을 경우에 그 속 쓰린다기보다는 그 알맹이가 빨리 녹지 않아서 위벽 염증을 이렇게 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C 분말은 이제 먹으면서 바로 빨리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위벽을 못 건드릴 새도 없이 녹아버리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속쓰림으로 지금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아, 분말 한 2주 드시다가 알약으로 바꾸셔도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네, 분말, 알약 차이 없습니다. 녹는 속도가 좀 다를 뿐인 거고요. 음식하고 같이 드시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이상하시면 다시 한번 저기 댓글, 유튜브 댓글을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김은정님 결과지 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산성화 됐다는 건가? 다리가 퉁퉁 셀룰라이트가 심하긴 해요. 네, 김은정님. 네, 그 데이터 나중에 그 카카오 플러스로 좀 보내놓으시고 닥터한스 치시면 카카오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로 좀 보내주시고요.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머리가 안 돌아가요. 네, 오영주님 감사합니다. 키토산은 인터넷에 네, 쳐보시면 됩니다. 제가 키토산 연구했습니다. 아들 거는 제가 정보가 없어서 다시 방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따로 상담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첼 형님, 형님이 58세이고 류마티스 백혈병이 와서 몸도 많이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 비타민, 네, 이분도 다 드셔야 돼요. 비타민 C,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B100, 예, 글루타치온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뭐 종합 비타민도 좀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칼슘 이런 것도 드셔야 되고요. 뭐 영양제 보통 한 열 몇 가지 이상은 이제 드셔야 되는 시대가 됐나 봅니다.
네, 저도 뭐 유튜브 방송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도 논문도 많이 찾아서 봐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고는 있는데요. 영향이 예전하고 다른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어렸던 시절에 왜 위장병이 그렇게 심했는지 지금 현재 중국 분들을 좀 보면은 그런 비슷한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요. 아직도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굉장히 많고, 네, 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위험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위산이 적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부 비타민C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맨날 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비타민C 안 듣고 계시는 안 듣고 죄송합니다. 안 먹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은영님 감사합니다. 비타민C 6g 먹은 지 일주일 됐는데 방구가 많이 나오고요. 냄새가 지독한가 보네요. 냄새가 지독하지 않은 상황까지 가야 됩니다. 계속 드시면 괜찮고 방구 엄청 나오고요. 속이 부글거리기도 하고요. 네, 조금만 먹어도 그 헛배가 부르기도 하고요. 설사 감기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2g씩 식사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지나면은 한 3g으로 늘리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몸도 가벼워지고 어깨 통증 없어지실 것이고요. 네, 아랫배 차가운 것도 좀 괜찮아지실 것이고 피곤한 거 싹 다 없어집니다.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즈야! 선생님 탈모 비타민C 도움 줄까요? 도움 주겠죠? 뭐 메커니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몸이 좋아지니까는 있습니다. 39세 되어진 저의 고객이 한 분 계신데 다른 분야 일 고객인데요. 이 양반이 축구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근육이 아파가지고 이부프로펜이라고 감기약 같은 거, 그다음에 진통제 우리 먹고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진통제 그거를 2달을 먹었어요. 살이 10kg가 빠지고 근육에 통증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 이거 무슨 병이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100 2가지를 처방해서 먹였는데요. 약 그거 다 끊고 예, 그때까지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머리카락이 안 빠진다고 금요일 날 점심 먹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꼭 좀 한번 드시면 머리카락 빠지는 개수가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좀 드셔보십시오. 비타민 B를 드셔야 됩니다. 그 친구가 효과 봤다는 게 비타민 B100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영양제도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원정님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는 별말이 없고요. pH까지 검사가 돼서 나오는 줄도 몰랐는데 건강 상태를 봐서 하나 본데 당최 어쩌라는 건지. 네. 저도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pH가. pH는 이산화적이 지금 뭔가 대사가 약하게 되고 있는 거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대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아마 일어나고 있고 이상한 물질이 혈액 속으로 지금 뭔가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장누수가 있을지 모르니 장누수 검사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pH, 네. 일단 여기서 그 이야기는 좀 길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낭절제 후 담즙 역류가 자주 되어 위가 아픈데 비타민C가 효과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비타민C 먹으니까 하루에 뭐 한 3g 정도씩 조금씩 시작하셔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긴 좀 그러네요. 상원리님 1일 비타민 C 6g 안에는 9R 비타민 B, 비타민 100, 유산균, 이온칼슘 이렇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죽상경화약
죽상 경화약 안 먹고 있습니다. 오메가3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메가3는 저의 블로그 가셔서 그냥 골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메가3는 뭐 그렇게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 뭐 산화가 됐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기는 하고 비린내가 올라오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은 어차피 오메가3에 들어있는 물질이 그 DHA, EPA 이렇게 되어 있고 정제가 잘 되어져 있는 거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네, 그 정제는 지금 저도 뭐 일일이 오메가3를 다 골라가면서 먹지를 않아 봐가지고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다음에 일일이 하나씩 깨물어서 한번 먹어보고 뭐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저기 그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영주님 80대신 어머니 방광염 너무 심하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아, 방광염. 혈액 검사 해가지고 혈액 검사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BC 검사 좀 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이정은님 비타민C 먹고 위가 튼튼해지고 코 안 안쪽에 농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탈모에 비타민이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의 예입니다. 그분의 예. 그분의 머리가 덜 빠졌다, 안 빠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가실인건 비타민C 복용으로 해결될까요? 아, 베가실이라는 건 전 처음 들어봅니다. 배를 뜨거운 걸로 그냥 마사지를 좀 하시고요. 비타민C 드셔보시고 한번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결정을 하는 방법이 비타민C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건강한 사람도 다 먹기 때문에 먹는 것 무조건 좋고요. 예, 그 실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 몸속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고 있는지 안 생기고 있는지 그런 거를 검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고님, 콜레스테롤 240, 250, 약 먹고 떨어지긴 했는데 안 먹으면 또 올라가요. 약 안 먹고 떨어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운동하시면 됩니다. 등산 가시고 열심히 뛰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올라가 있는 상태면 그냥 그게 정상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으신 분이 있는데 그 높은 그 숫자가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최근 일본의 그 학자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정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네. 그 기준 정해놓은 게 그게 정상 수치가 그보다 더 올라가도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건강한 사람도 먹는 거니 그 BOU 요런 거 드시고요. 그다음에 약 먹고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거냐면 간이 콜레스테롤 그 합성을 하지 못하는 약을 먹는 겁니다. 네, 간한테 콜레스테롤 합성을 못하도록 가리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면역 억제를 시키는 그런 약들 있지 않습니까? 몸을 이렇게 이 활성화 덜 되어지게 만들어 누르는 거죠. 이런 종류의 약들이 나중에는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소염제, 진통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몇 가지 그 지통, 두통, 생리통에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장기간 복용하면 갑니다, 몸. 예,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그 약물, 그 떨어뜨린다는 게 뭐냐면은 합성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간한테. 네.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하시고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열심히 운동하시고, 예, 음식 잘 조절해서 드시고, 영양가 있는 거 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BOU 이런 거 드시고, 식이섬유질 꼭 드셔야 돼요. 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도 안 되면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운동하셔서 줄여보시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이제 이 운동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그냥 별로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걸 다시 정상적인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떨어지면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엉망인데 당연히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사는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고 약으로 간 괴롭혀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임영진님, 예, 비타민 C 많이 드셔서 그런지 피부가 네, 여기 그 조명빨이고요. 그 이 카메라빨입니다. 카메라빨. 예, 저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상한 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최근 비타민C MSM 먹고 에너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봄일님, 감사합니다. MSM 글루타치온 만들어서 에너지가 팍팍 만들어지죠. 괜찮습니다. 네. MSM 정말 좋아요. 봄일님, 짱입니다. 짱. 역시 좋습니다. 전지민님, 비타민C가 단백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는 뭐 스스로 이렇게 체크해 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C 드시고 단백뇨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좀 제대로 드셔라 라고 하는 거죠. 메가도스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드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달 축구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고 했는데 근육통 때문에 에드빌을 먹고 거기가 들어있는 약품 성분을 보면 이부프로펜 비슷한 감기약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이분이 2달 그거 먹고 근육이 줄고 네 근육통이 오고 그래서 그거 끊고 비타민 B100 드시고 유산균 드시고 지금 다 돌아왔습니다. 아, 에드빌 저거 제품명인 걸로 아는데 저거 함부로 저렇게 이렇게 막 하면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특정 약품을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곤란하겠죠, 그죠? 어쨌든 네, 에드빌 별로 네, 그냥 간단하게 짧은 기간은 먹을 수 있는 거고요. 한 달, 2달 계속 드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몸이 pH를 스스로 조절하는데 산성화되면 암도 발생하고 그렇죠. 알칼리성 식품 많이 먹으라는데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는 거는 괜찮은데 알칼리성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몸이 pH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성화의 개념을 좀 더 다르게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게 뭐를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얘기할까요? 알칼리성 식품을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죠. 네. 식품의 pH가 알칼리성이면 그게 알칼리성 식품일까요? 네. 우리나라 알칼리성 pH 높은 알칼리성 식품 있습니다. 홍어 pH 10 나옵니다. 10. 네, 그거 먹으면 알칼리성 식품일까요? 네, 아닙니다. 알칼리성 식품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알칼리성 식품으로 이렇게 친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거 뭐 어디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알칼리성, 즉 미네랄이 있으면 그 미네랄의 상대편 되는 성분도 있어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알칼리성은 알칼리 금속을 말하는 겁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얘네들이 상대되어지는 음이온이 있어요. 뭐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인산, 질산, 그다음에 황산, 염소 이온, 탄산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비율을 맞춰서 들어있는데 얘네들에 비해서 얘네들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걸 알칼리성 식품, 즉 미네랄이 많은 식품을 알칼리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이 산성하고 관계는 없다라는 거죠. 미네랄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네랄은 굉장히 중요하니 미네랄을 많이 드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시는 산성화, 알칼리성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암 발생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산소가 부족해지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젖산이 발생하고 젖산이 발생하니까 젖산으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죠. 이 안에 산성으로
되어지게 되면 암이 발생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드시면 몸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산성 체질이네, 알칼리성 체질이네, 이런 말 자체가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것이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당뇨 전 단계 비타민C 하루 18g 먹고 공복 혈당 줄고 있고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몸에 이상 없고요. 비타민C 올려도 내려도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그 안영길 님의 몸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좀 한번 그 해보셔도 됩니다. 늘려서 드셔도 보시고요. 줄여도 드셔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판단해 가시면 됩니다. 내 몸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앞으로 관리를 하고 몸을 건강도를 체크해 가는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먹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먹는 것만으로 모든 건강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생활 습관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느냐, 운동을 하느냐, 식사량이 엄청 많으냐, 적으냐, 네, 가족력이 있느냐, 없느냐, 집안의 공기는 좋으냐, 나쁘냐, 음이온은 많이 세고 사느냐, 산에는 가느냐, 뭐 차가운 물을 마시느냐, 예, 야채는 많이 먹느냐, 영양제는 많이 먹느냐, 뭐 다양한 게 이렇게 관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분은 지금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말씀드리기가 이렇게 양이 너무 많아지면 좀 결정하기가 저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먹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양과 콜레스테롤 관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속은 안 쓰리는데 가스, 예, 비타민C 먹으면, 예, 헛배가 부릅니다. 밥 두 숟가락, 세 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확 불러오기도 하고요. 가스도 많이 찹니다. 좀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속이 쓰리지 않으면 그냥 계속 드시기 바랍니다. 250 정도 약 안 먹어도 괜찮을까요? 뭐가 250인가요? 밑에다 다시 써주세요. 50세 하루 10에서 12개 비타민C 먹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잘 드시고 계십니다. 꽃향기님, 덕분에 하루 8천 먹은 지 2주 되었는데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꽃향기님, 감사합니다. 이거 비타민C 먹어서 손발도 따뜻해지는구나. 저 또 이거 처음 보는 데이터입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비타민C, 네, 손발이 따뜻해진다. 저기 유튜브에 댓글에 좀 달아주십시오.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또 뭘 드셨나요? 네, 비타민C 8천 먹고 손발이 따뜻해졌답니다. 네, 손발에 염증이 많이 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꽃향기님은 나이는 그렇게 많으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은 비타민C 많이 먹어도 손발 따뜻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 말이? 가스 심하게 나오는데 가스 그 냄새는 안 나고요. 좀 지나면 그게 없어집니다. 장이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가스 많이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가스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모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글루타치온 하루 복용량 얼마인가요? 거기 적힌 대로 드시면 됩니다. 적힌 대로 드세요. 섭취해도 흡수가 잘한 글루타치온 섭취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C랑 같이 드시면, 뭐, 어쨌든, 네, 흡수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양만큼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고요. 글루타치온보다 MSM이 더 좋을까요?는 이게 두 개 물질이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MSM이 글루타치온을 몸에서 합성하는 데는 도움을 주는데, 그다지 하는 일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드셔야 됩니다. 2주 정도 먹고 있는데 녹내장 검사 중인데 3주 전 갑자기 왼쪽 눈이 많이 흐릿했는데 비타민C 먹고 지금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아직 불편하지만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자, 녹내장, 백내장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비타민C 때문에. 그죠? 예, 이렇게 좋아지시는 분들도 나온다라는 거죠. 녹내장, 백내장은 대사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사성 질환을 도와주는 게 비타민 C이고, 그래서 뭐 먹으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양 결정해서 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C 먹고 목적인 기침, 목심, 영주성, 식도염 증상이 재발하는데 어떡할까요? 네, 이거는 식사량하고 비타민C 양하고 지금 밸런스도 안 맞고요. 네, 비타민C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좀 많이 드시고 아직도 염증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식사량에 비타민C 양을 한 알 정도씩 해서 양을 얼마나 드시고 있는지 좀 적어 주시면 고맙겠어요. 양을 조절하셔서 하시면 괜찮아집니다. 지금 이거는 뭔가 밸런스가 먹는 식사량하고 비타민C하고 양이 안 맞아서 그렇고 위 속에 염증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자꾸 밀어 올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운동 중에 비타민C 꼭 드시고요. 운동하기 전에 비타민C 드시고 운동하는 중에 비타민C 드시면 운동 중에 발생하는 활성산소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분 간격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30분 간격으로 한 알 정도씩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활성산소 발생량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드시고 하시면은 또 숨 찬 것도 훨씬 더 덜합니다.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 좀 먹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말을 너무 이제 개념을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받는 예, 예. 감사합니다. 콜레스테롤 250 약 안 먹어도 될까요? 운동하시고요. 할 거 좀 다 해보시고 그래도 250 나오면 다시 질문 바랍니다. 그때 결정하시죠. 자, 생활 습관 개선 완전히 해야 됩니다. 잠 잘 자야 돼요. 저녁에 뭘 드시지 말아야 돼요. 네, 되도록이면 좀 일찍 주무시고 잘 일어나시고 비타민C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실 것이고요. 몸에 지금 염증이 많이 나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운동 7330이라고 일주일에 3번 30분 정도만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라도 운동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우나나 목욕을 세게 좀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노력을 좀 해보시고 그래도 안 내려가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비타민C, 유산균, 오메가3, 키토산 꼭 드셔야 됩니다. 오메가3 많이 좀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이게 숫자가 변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이겁니다. 네, 제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다시 질문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대하신 분이 결정해 놓은 콜레스테롤 약 먹으라라고 해 놓은 그 이야기를 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는 저를. 수정 냉증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네네. 비타민C 수정 냉증 좋군요. 감사합니다. 시간이에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 네, 좀 빨리 얘기하고 물 마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혈액이 잘 돈이 따뜻해지는 거죠. 네, 그런가 보죠. 신주원님, 낙하고 비타민C 먹고 비염이 많이 좋아졌어요. 코로 숨 쉬고 다닌답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장도 좀 좋아지도록 유산균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약 먹고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장 점막이 굉장히 세포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글루타치온도 좀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B100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질문만 받죠. 뭐 지금 다들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질문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는 제가 나중에 5분 만에 끝내버리고 정리할게요. 괜찮아요. 요거는 제가 5분 만에 끝낼게요. 괜찮아요. 질문 계속 하세요. 괜찮습니다. 실시간 재미네요. 유산균 살려고 하니 장청소와 피부 염증이 구분되라고 하는데 백반증 먹어보려고 하는데 백반을 먹어보시려고요? 피부 염증 구해야 참 한국분 아닌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는데 유산균 사시고요. 장청소는 식이섬유질이 잘해주고요. 그 전에 비타민C 드시고 위를 좋게 고치셔야 되고요. 피부 염증은 위장이 나빠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장을 좋게 하려면 비타민C 드시면 되고요. 백반증은 밀가루 음식 끊고 글루텐이 들어있는 음식 다 끊어야 됩니다.
네, 어쨌든 비타민C, 유산균, 오메가3 여기도 키토산 좀 드시고요. 백반증이니까 글루텐, 밀가루 음식 끊으시고요. 위장병만 제대로 고치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미첼 정님, 아, 폰트 되게 많으시네요, 오늘. 반 정도 잘라냈고, 수술 2달 전 피검사에서 신장이 정상이라고 했고, CT 검사 후 암이라고 해서 수술했고, 비타민C 외에 추천 비타민, 아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그냥 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용성이 아닌 것들은 비타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장은 원래 2개 있잖아요. 근데 1개 없어도 1개만 가지고도 잘 삽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 이거 1개밖에 없어요. 신장이. 그래도 뭐 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방구 냄새 너무 독해요. 아직도 멀었네요. 방구 냄새가 안 날 때까지 비타민C 드시면 됩니다. 네,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한 뭐 3, 4주 정도. 비타민C 복용 중 저녁에 샤워하고 나면 몸이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서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고로 6알 정도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알수를 좀 줄여보세요. 한 알 하나 이렇게 3알 정도씩 먹으면서 두드러기하고의 관계를 좀 보시고요. 위장을 일단 좋게 해야 되고 장이 아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산균 드시고요. 비타민C 드시고요. 오메가3 드시고요. 키토산도 좀 드시고요. 아, 비타민 B100 드십시오. 예, 몸에 있는 거 뭔가 혹시 옛날에 장기간 약물을 복용했다든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신다든지, 마약을 드셨다든지, 이상한 약물이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너무 피곤하게 사셨던 그런 적이 있거나, 뭐, 이 지방 속에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합성화학 물질을 많이 먹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껴 있다가 지금 몸이 돌아가니까는 그게 이제 감지돼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줄여서 한번 드셔보시고 나중에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버 원 낭만파 비타민C 메가도스 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건 모르겠고 역류성 식도염 확실히 좋아집니다. 네, 위장이 좋아지면 위가 튼튼해지니까 위에서 이 위산을 밀어 올리지를 않아요. 위에 자꾸 염증이 있으니까 자기도 위도 위벽도 염증 그 위산이 와서 건드리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자꾸 털어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위벽 여기 그 식도는 위벽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점막이 있는데 거기 염산이 닿으면 전부 그냥 녹여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많이 좋아집니다. 예, 이상원님, 장건강 위에 영양제, 장건강 영양제가 위가 좋아져야 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위를 좋게 하는 비타민C 무조건 드시면 됩니다. 당뇨인 어찌할까요? 여태 말씀드렸던 거 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당뇨인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제 블로그에 와서 예, 먹는 방법 적어 놓은 거 있는데요. 그거 좀 다 드시기 바랍니다. 아, 마침 이제 질문이 많이 좀 끊어졌네요. 제가 물 좀 들고 오겠습니다. 물 좀 들고 올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질문 좀 더 올려놔 주세요. 네, 질문이 저한테 지는 거네요, 지금. 네. 제가 대답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비타민C 한 번에 5개 먹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신가요? 이 알맹이가 크다 보니까는 드시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저처럼 드시면 됩니다. 예. 제가 어떻게 먹는지 잘 한번 구경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딱 털어놓고
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 자세. 요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그 고기를 먹어서 이제 더 좀 줄여 먹은 음식물을 좀 빼내기 위해서 요거는 키토산입니다. 예. 제가 개발한 겁니다. 2알 정도 이렇게 먹어주고요. 아, 자, 아스코르빈산 100%와 바이오플로노이드를 함유한 비타민 C 중 어느 것이 더 아스코르빅 애시드 100%를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아스코르빈산 100%가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아스코르빈 산이라고 하는 그 산 애시드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요. 100%가 좋고요. 당뇨인 비타민C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설사하기 직전까지 드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한 알 정도씩 출발해서 당 농도를 적재가면서 양을 늘려가시면 되는데 비타민C를 점점점 늘려가 보시면 당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점점 이제 결국은 줄어갈 겁니다. 그래서 양은 이제 본인 몸 상태나 본인 몸의 그 당 농도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은 탄수화물이 혈액 속으로 천천히 흡수되어져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하고 식이섬유질하고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이 식이섬유질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들어가요. 예,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 안에는 적혈구한테 막 적혈구가 뭉쳐 있고 혈액이 비좁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드시고 뭉친 적혈구를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타민 C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C하고 잇몸 관계 있습니다. 비타민 C 많이 드시면 잇몸 부은 거, 칫솔질 할 때 피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드셔야 되는데 제가 그 비타민 C 잇몸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가 요렇게 있고 이가 아니라 잇몸 그 아래쪽에 뼈가 있고 뼈 위에 이가 요렇게 서 있거든요. 요렇게 서 있는데 잇몸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혈액이 이쪽으로 공급돼서 와갖고 이 잇몸까지 와가지고 있는데 이 잇몸에서 여기를 청소를 해줘요. 잇몸 속에서 물 같은 게 나와가지고 청소를 해주는데 여기에 치석이 껴 있으면 이 잇몸이 붓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붓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여기 치솔질을 해버리면 여기가 이제 피가 나오죠. 근데 여기 모세혈관, 잇몸에 모세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염증이 일어나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덜 생기게 해 놓으면 이것도 부은 게 내려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타민 C를 드셔서 소화를 잘 시키고 나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줄어드니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 잘 드시고요. 위와 장 관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와 장 관계. 위가 튼튼해야 장이 좋아진다. 위장에서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면 장에서 설사를 합니다. 네, 또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뭡니까? 이 음식이 장을 건드려 가지고 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위장이 튼튼해져야 장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먹어도 돼요. 네, 저는 뭐 비타민 C 아무 때나 먹습니다.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정말 아무 때나 먹습니다. 술 먹을 때 특히 많이 먹고요. 오메가3 크릴 오일, 피시 오일 차이 있죠. 예, 크릴 오일이 더 좋다고 얘기는 합니다. 크릴 오일이 더 좋대요.
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 눕기 몇 분 전까지 먹어도 되나요? 뭐, 1시간 정도 전에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먹고 바로 자기도 합니다. 네, 먹고 바로 자기도 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위가 튼튼하면 그게 시간에 구애를 안 받습니다. 방구 냄새 독한 이유는 소화가 제대로 안 된 단백질이 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장 속에서 이상한 균들의 부패균들에 의해서 부패가 일어나 가지고 방구 냄새가 지독한 겁니다. 즉 방구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는 소화가 제대로 일단 안 돼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단백질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위장이 안 좋은 겁니다. 방구 냄새가 독한 거는 위장도 안 좋고 장도 안 좋고 그리고 균도 이상한 균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상한 균. 이상한 균이란 부패균 뭐 이런 거. 예. 멸치 오메가3 비린내가 덜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멸치 오메가3 전 처음 들어봅니다. MSM 메틸슬포닐 메탄이라고 황이 붙어 있는 유기물이라 그래야 되나? 예, 황이 들어 있는 영양제입니다. 황이 들어 있는 유기황 예, 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먹게 되면 황이 공급이 잘 되어져 가지고 글루타치온 합성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김성구님 안녕하세요. 센트룸 비타민 B 함량이 적다고 봐야 하나요? 예, 센트륨 비타민 B 뭐 적은 정도가 아니라 네, 뭐 그냥 비타민 B고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따로 비타민 B를 드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B 100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인슐린 의존성 당뇨 그 관리 못하면 저혈당 증세 몇 번 후왔고 식은땀, 심장먹임, 요동치고 깜놀, 에너지 소모 많은 건설 현장직에서 일해요. 쉬는 게 이야기인데 버티고 있어 일비하네요. 가르치는 거 엄청 개념 확실치 않아 가끔. 예, 예. 은정님, 은정님 저혈당 인슐린 의존성 저혈당이라고 이제 뭐 당뇨병이잖아요. 이게 이제 고혈당은 무서운 게 없는데 저혈당이 위험해요. 그래서 당뇨로 사실 이제 위독을 그 당하는 그런 경우는 결국 저혈당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서요. 원래는 내 몸이 혈관에 그 이물질이 많이 없고 혈당 농도가 낮으면 정상적으로 내 몸에 있는 걸 끌어다가 혈당이 낮으면 내 몸에 있는 걸 끌어다가 다 돌리는데 그게 안 되시는 거잖아요. 요거 이제 모세혈관도 많이 막혀 있고 막히게 된 이유가 혈관 안에 또 염증도 많이 있고 또 당 대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꽉 끼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산소 운반도 안 되고요. 네, 그러다가 저혈당 되면 쇼크가 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빨리 좀 잡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하고인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영양제 한 뭐 7, 8가지 다 챙겨서 좀 드시면은 될 것 같고 꼭 드셔야 되는데, 당뇨의 경우에는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꼭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내 몸의 위장 속에 식이섬유질이 당분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물과 함께 비타민C 먹고 자도 될까요? 네. 위장이 튼튼하면 그렇게 먹고 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말해 놓는다고 위장이 되게 안 좋으신 분이 잠자기 전에 바로 비타민C 한 2알 정도 먹고 자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예. 그냥 주무시러 들어가기 전에 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지금 2알 먹고 아니면 3알 먹고 바로 누워서 자기도 합니다, 저는. 왜? 저는 위장에 염증도 없고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아까 제가 5개 먹는 거 보셨죠? 네, 먹방 한번 더 할까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위가 워낙 튼튼해서. 예. 저 위 옛날에 엄청 안 좋았거든요. 김밥만 먹어도 엄청 오랬습니다. JS님 당뇨인입니다. 오늘 낮에 사우나에서 러닝머신 근육운동 30분 하고
생긴 증상이 시야가 흐리고 뿌옇게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혈압계로 혈압 측정해보니 65, 25 정도의 혈압이 측정, 65, 25의 혈압이 어떤 수치인가요? 이건 혈압 측정을 3세에 측정했는데도 그랬습니다. 어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운동 시 너무 땀을 흘려서 그런 거. 65, 25라니 이거 혈압이 65에 25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완전 저혈압이잖아요. 이게 비타민C 드시고 계시나요? 이게 혈압이면 지금 뭘 안 민다, 심장 범버가 미는 힘이 너무 약하다, 지금 그 말씀인데, 당 때문에 그러네요. 예, 저혈당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는 뭐 밀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혈당을 잡아야 되는데, 혈당을 잡으려면 위장하고 장을 다 잡아야 되거든요. 비타민C 일단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땀 흘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패셔네이션, 위가 만성으로 약하고 위축성 위염이 있고 에스듀 레버설을 먹어야 되는데요. 레버설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네, 소식하고 있고 오늘부터 처음이고 중성 비타민 1000마일드 우선 한 알을 나눠 먹을 만큼 모든 약 비타민류 못 먹어요. 체질이 화학 제품은 감당 못하는데 비타민 고용량 그 외에 각종 비타민 넘 힘든 허들인데 약 먹으면 위장장애 변비 힘든데 비타민C 그렇게 많이 먹어야 하나요? 소식을 하는 정도가 어떤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우선은 식사량을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리시고 늘리는 이유는 뭐냐면 비타민 C를 많이 먹기 위해서 그렇고요. 일단 최대한 비타민 C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드셔야 됩니다. 지금 위가 굉장히 안 좋고 중성화 비타민 저거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비타민 C, 에스코르빅 애시드가 100% 들어있는 그런 비타민 C를 드시고요.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화학 제품이 감당이 안 되시면 비타민 C도 분말로 해서 드시고요. 공깃밥 한 공기를 드신다면 비타민 C 두 알 정도 우선 출발해서 한 알이나 두 알 정도 출발해서 드시다가 점점 좀 좋아지시는 거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좋아지시면 양을 세 개까지 늘리시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으신 분 위가 비타민 C 먹이고 있는데 지금 세 알까지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게 좋고 그 위장을 튼튼하게 해야 지금 그 아래 소장, 대장 이것도 좋아지거든요. 소장, 대장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 몸이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위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 아예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먹으면 설사, 변비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꼭 드셔야 그 위장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힘드신 것 같은데 따로 연락 주십시오, 저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대신 4차 인치 어떤 4차 인치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오메가를 대신할 거는 없습니다. 그냥 오메가 드시고요. 레모나 사서 먹다 말다 하는 정도 당뇨약을 먹고 있으니 비타민제 먹는 걸 미뤘는데 너무 피곤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센트럼 사서 먹더라고요. 함량과 성분 고르기 어렵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오늘 몇 시까지 방송할까요? 11시 55분이나 됐네요. 저기 주무시러 가실 분 빨리빨리 주무시러 가시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거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2시 반까지 뭐 토요일이라서 여러분들 원하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물만 좀 먹으면 되고 비타민C 또 좀 먹어주면 에너지는 솟아납니다. 아리울 삼천님 78세 어머니 종합 비타민과 오메가3 유산균 밀크시슬 비타민 D 드시는데 오늘부터 비타민 그거 다랑 비타민 C랑 딱 비교했을 때 비타민 C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네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좋아요. 예. 예, 칼슘제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MSM은
MSM은 다음에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정세가 잘 모르니까 78세 어머니 정세를 모르니 그냥 요 상태로 드시고 몸을 좀 좋게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하는 게 전부 다 답백적이 뭐야 정답은 아니거든요. 틀린 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요. 네, 아침 메스꺼림이 왜 올까요? 전날 먹은 씨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메스꺼림이 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제대로 녹지 않고 아니면 많이 먹었던 비타민 C가 위를 상하게 했을 수도 있고 하니, 네, 이 아침에 언제 메스꺼림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식사 후인지 식전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스꺼림이 온다는 이 이야기는 위에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C를 계속 드시면 위에 염증은 없어집니다. 비타민C를 분말로 복용하는데 알약으로 같이 겸으로 복용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상봉한님, 속 쓰린 건 가슴이 화끈화끈거림도 없는데 역류성 식도염. 속 쓰린 건 없고 가슴이 화끈화끈. 그림도 없고 역류성 식도염. 보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더라도 비타민C 드시면 됩니다. 정연수님 비타민 먹고 저혈당이 오신다는 거죠. 당이 많이 떨어졌다고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원래 이분이 당뇨가 있으신 분인 거잖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이 비타민C를 드시면 혈당이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당 대사가 너무 잘 일어나기도 하죠.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혹시 그 혈당량을 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 부분 고려를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깃밥 반 공기도 안 되게 먹어요. 양이 부담되면 못 먹어요. 체중도 저체중이고, 네네, 살 안 찌죠. 네. 네네네. 그런 분, 지금 제가 한 분 이렇게 좋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 열심히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 오늘 통화해보니까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0.5g이나 1g 정도씩 출발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한 3g 드셔도 괜찮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분 병원에 한 달 뭐 반 정도씩 입원해 있다가도 나왔는데도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따로 또 상담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재미있게 보고 계시는군요. 보통 역류성 식도염이라면 속 가끔 불타, 새벽 숨이 차오라, 불편, 구토 증세, 트림, 메스꺼움, 저 평생 비타민 C 드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다 좋아집니다. 비타민 C, 유산균, 오메가3, 키토산까지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글루타치온 거기 적힌 대로 드시면 됩니다. 한 1g 정도 먹으면 되고요. 또 부족하다 싶으면 2 하루에 2g 정도까지 드셔도 괜찮고요. 글루타치온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 3개 붙어서 만들어진 거라서 단백질 많이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영향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막 메가로 왕창 먹을 필요성도 없으니까는 적힌 양이나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C가 C형 간염이나 B형 간염에다 도움이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도 비타민C를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슐린요. 뭐, 인슐린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위가 지금까지 약해진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좋아지게 해서 비타민C 용량을 높여야 하는지 힘든 숙제네요. 식사를 하시고 나서 비타민C 반알을 드십시오. 식사를 하시고 나서 비타민C 반알. 일단 그거를 한 3일 내지 일주일 정도를 드십시오. 네. 그러고 나서 괜찮으시면 1g으로 또 늘리십시오. 예. 그리고 다시 상담하시죠.
네, 상봉님 쏙서리고 구토호 골랐네. 네, 이거 다 비타민 C로 해결이 가능하니까는요. 비타민 C 차근차근 조금씩 드시면 괜찮아집니다. 유한양의 비타민 C 먹는데 입에 넣고 물을 마시면 바로 녹으면서 넘어가는데 빨리 녹는 게 좋은 건가요? 예, 빨리 녹는 건 좋아요. 근데 넣으면 바로 이 가루를 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테리우스님 알약으로 12g 메가도스 하면 알약에 포함된 고형 문제 있냐? 네, 분말로 먹으면 변이 많이 먹습니다. 알약이나 분말 흡수율 같은지요? 자, 우선 알약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고형제 성분이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뭐 메칠 하이드록실 뭐 무슨 셀룰로스 이런 거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들어 있고요. 이산화규소 이런 것도 가끔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성분은 우선 셀룰로스는 식이섬유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안에 들어가서 장에 들어갔다 그냥 변으로 나갑니다. 식이섬유질 좀 첨가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영향 없습니다. 전체 무게의 2%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g짜리 그러니까 1000mg이니까는 10%면 100mg인데 2%면은 20mg 들어있는 거죠. 그거 10개 드시면 200mg 들어있는 거고요. 200mg에 메칠셀룰로스가 들어있다. 메칠셀룰로스랑 그 다음에 그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랑 이런 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부러 마그네슘도 먹습니다. 그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들어가 가지고 흡수돼서 마그네슘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굳이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염증을 가지고 있는 피부를 갖고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드시면 조금 더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 제가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고형을 안 먹고 분말을 권유를 하는데요. 특별히 뭐 분말을 드시기가 편하시면 분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저도 분말을 드시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은 분말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가 힘들어서 태블릿을 먹고 있는 겁니다. 분말 드세요. 분말을 더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분말을 먹으면 변이 묽어지고 알약은 분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얼마 동안 이렇게 이 테스트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약을 일주일 내내 알로 된 거를 일주일 드시고 그 다음에 분말로 만들어진 거를 일주일을 드시고 했는데 분말 먹은 일주일이 변이 묽게 나오더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해보셨으면 이제 제가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렇게 하신 건지 그냥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비타민C 복용이 당뇨 망막 병증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셔보십시오. 병원은 위장병 환자에게 왜 제산제를 처방할까요? 음식 소화를 못 시키게 되는데. 그렇지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요거는 뭐 설명을 좀 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처방, 예, 제산제. 아스피린 계열 약과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면 좋습니다. 좋아요. 예,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아스피린이 이제 피를 좀 묽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죠. 피를 묽게 해주죠. 비타민C도 약간 피를 묽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피린이 위장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비타민C로 인해서 그런 위장장애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D 어떤가요? 복용할 만한가요? 비타민 D는 칼슘 대사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칼슘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걸 도와주려고 비타민 D를 먹고는 있는데 비타민 D를 왜 먹냐 이거죠. 예, 비타민 D 왜 드세요? 네, 이유는 칼슘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럼 칼슘은 왜 먹을까요? 예, 칼슘 왜 먹나요? 칼슘을 공급을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비타민 D를 드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럼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뼈는 왜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내 몸무게를 지탱을 하기 어려우니까 뼈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몸이 뚱뚱해지면 뼈는 튼튼해진다. 몸이 키가 커지면은 뼈는 튼튼해진다. 무게가 많이 나가면 뼈는 튼튼해진다. 운동을 많이 하면 뼈는 튼튼해진다. 근육이 많아지면 무게가 많아지니까 뼈는 튼튼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몸무게가 별로 나가지 않아요. 살도 없어요. 뼈가 필요가 없어요. 뼈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비타민 D를 먹고 칼슘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뼈로 안 가고 먹었던 칼슘이 근육의 세포와 세포질 사이에 껴갖고 돌아다니다가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비타민 칼슘을 꼭 드실 분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칼슘을 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살을 찌우든가. 예, 몸무게를 많이 나가게. 그래야지 이유 없이 몸은 가볍고 체중은 저체중이고 이런 분한테 칼슘 먹었다가는 네, 오히려 몸이 망가집니다. 넘버원 낭만파님 B100, 이 두알, C 열알, 오메가3, 천, 두알, 칼마, 아연, 비타 D, 두알, 종합 비타민 한 알, 하루에 이렇게 먹는데 추가할 거 있나요? 글루타치온 드시고요. MSM 드시기 바라고요. 유산균이 안 보이네요. 유산균 드시고요. 네, 키토산도 좀 드시고요. 근데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예, 몸무게 많이 나가거나 그러면 비타민 D도 먹어도 되는데 날씬하시면 비타민 D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식님 이제 주무십시오. 뭐 거의 지금 2시간이 다 돼가네요. 빨리 주무시기 바랍니다. 졸리면 안 됩니다. 졸리면 안 됩니다. 실내 생활을 주로 했어요. 칼슘이랑 상관없습니다. 예, 몸에서 필요로 하니까요. 왜 필요할까요? 라는 거죠. 유방자궁에 혹이 있는데 비타민C 섭취도 괜찮아요. 박 선생님, 예, 혹이 있는데 비타민C 드시고요. 사우나 가서 뜨거운 물에, 예, 목욕하시고요. BOU 드시고요. 제가 여기서 먹으라고 하는 거 다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먹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개선되었는데 참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장 무지 좋아집니다. 몸에서 칼슘을 소비해야 할 때 뼈에서 꺼내다 쓰려고 뼈에 많이 저장해 놓는 거 아닌가요? 네, 대답 다 드렸고요. 당뇨 신경병에 좋을까요? 당뇨 신경병에 비타민 C 말씀인가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이제 질문이 끊어지셨네요. 다들 자, 일명 말하는 위장병. 위장병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만나고 있는 위장병은 위염이죠. 위염, 위에 염증이 일어난다. 위에 염증. 위에 염증은 왜 일어날까요? 라는 건데 과식.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게 산다. 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자극성인 음식을 엄청 많이 먹었다. 술, 담배 많이 핀다.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죠. 위에 염증이 생기면 네, 위가 이제 병이 난 거잖아요.
위가 평소에 해야 되는 일이 소화 효소를 내놔야 되고 위산이 나와야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 위에 병이 생기면 소화 효소도 덜 나오고요. 위산도 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벽도 이제 상태가 안 좋죠. 이런 상황에 음식이 자꾸 평소처럼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위 속에서 한 30분 내지 1시간 안에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돼 갖고 내려가요. 위산이나 소화효소에 의해서. 근데 위산도 덜 나와 소화효소도 덜 나와. 위산이 덜 나오면 이 음식을 녹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씹어서 먹은 그 가루 난 거를 위장에서 물처럼 녹여야 됩니다. 녹여야 돼요. 죽처럼 완전히 녹아 있어요. 그렇게 녹여야 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녹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좀 제대로 녹아야 또 밑으로 내려가는데,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얘가 안 녹으니까 위 속에 음식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위벽에 막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위벽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설탕을 물에 넣으면 녹죠. 소금을 물에 넣으면 녹죠. 이유는 물하고 소금하고 서로 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소금을 녹인다라는 거죠. 물은 소금을 녹일 수 있다. 소금은 물에 녹는다죠. 자, 반대로 참기름에다가 들기름 집어넣으면, 식용유 집어넣으면 서로 싹 섞여가지고 붙어있죠. 잘 구분이 안 되고 섞이죠. 혼합되어지죠. 손톱에다가 매니큐어를 발라놓고 아세톤으로 닦으면 얘가 녹죠. 네, 서로 친하기 때문에 얘를 녹여내는 거죠. 매니큐어를 발라놓고 물로 닦으면 안 닦이죠. 이런 반응하고 같은 게 위장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기름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안 녹죠. 네, 그런데 친한 것끼리는 녹는다라는 거죠. 우리 위벽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위벽의 끝에는 당쇠, 당쇠, 예, 당 탄수화물, 당 단백질, 예, 당 단백질이, 예, 당분이 위벽을 코팅을 해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이 이렇게. 그래서 산성 성분이 와도 얘네들이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견뎌요. 얘네들은 녹지 않아요. 네, 잘. 근데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이 위 속에 가득 들어가지고 녹아가지고 내려가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으면 이 물질이 이 벽을 녹여요. 위벽을.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또 염증이 일어나죠. 그 위산은 또 덜 나오죠. 근데 밥은 먹죠. 또 소화는 안 되죠. 또 그 안에 들어있죠. 소화가 대충 된 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게 반복되죠. 예. 그리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된 놈이 내려가니까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나옵니다. 그 영양이 부족해지죠. 마르죠. 소화만 잘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위장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가면 뭘 주냐면 제산제를 주죠. 네. 그래서 위장병은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하고, 증상은 속쓰림, 트림, 소화불량, 살이 안 찐다, 네, 구역질, 네, 헛배 우른다, 또 심한 위통, 새벽녘에 속쓰림, 네, 그 다음에 속에서 막 냄새 올라와 각종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원인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병원 가면 약을 주는데, 약국 가면 약을 주는데 주로 주는 거는 제산제고, 또 이제 좀 심하신 분은 주는 게 이 소화제. 소화제는 이제 단백질 소화제도 있고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도 들어있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제도 들어있고, 이런 소화제를 줍니다. 그거 먹으면 소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소염제도 넣고, 또 아프다 보니까 진통제도 넣고, 그 다음에 위산이 나오는 거를 억제를 하는 위산
분비 억제제 이런 것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위산이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위산 분비 억제제도 막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 살 때 잘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산제를 주는데 이 제산제가 뭐 노르모 겔포스 알마겔 이런 것들 잔탁 이런 거잖아요. 나 진짜 그 제품들한테 이가 갈려요. 우리 어머니 그거 먹고 평생 그런 거를 먹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저는 뭐 저는 먹기는 먹었습니다. 이거는 기껏 소화하라고 나온 위산인데 그 위산을 이걸 먹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제산지의 성분이 뭐냐면은 수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칼슘, 네, 탄산 나트륨, 탄산 칼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저 위산을 중화를 시키는 이런 물질이 들어있죠. 소화를 하려고 나온 위산을 없애버리는 그런 거를 먹는 거죠. 소화가 됩니까? 우리는 그걸 치료제라고 여태 권해 주어서 먹은 겁니다. 뭐 잘 몰랐으니까요. 네, 지금 팔고 있는 약들도 지금 처방받고 있는 약들도 그런 약들이 수도 없이 많겠죠. 잘 골라서 드셔야 됩니다. 제산제는 비타민 C가 대체해서 먹을 수 있다. 비타민 C가 대체해 준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화제는 비타민 C다. 비타민 C는 소화제다. 소화가 잘 안 되거든 비타민 C를 드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햇볕을 별로 못 쬐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섭취하는데, 네, 햇빛을 하루에 15분 정도만 쬐면 된답니다. 그것도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우선 그거부터 측정을 좀 해주세요. 그냥 막 드시지 말고요. 기능의학병원에 가서 비타민 D 부족한지 측정해 달라고 그러면 측정해 주니까는, 네,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인지 필수 아닌지 일단 재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비타민 D 그냥 막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칼슘이 빠져나오거든요. 소변을 통해서 잘. 우리 몸에 칼슘이 필요가 없으면 빠져나와요. 뼈에서도 녹아가지고 오줌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보충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몸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비타민 D도 필요하지만 비타민 K2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같이 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C 6천, 8천씩 6개월 먹고 있는데 입 주변에 여드름이 계속 나와요. 계속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왜 그럴까요? 6천에서 8천 먹으면 이 소화는 잘 되고 있는 것인데 아직 장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계속 드시고, 계속 드시고, 양을 좀 한번 늘려서도 드셔보시고요. 그 장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장에 좋은 것들,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드시기 바랍니다. 속쓰림이나 작은 열감은 없는데 이물감, 구토, 잠자다 새벽에 호흡곤란으로 깨어납니다. 역류돼서 식도가 막혀 호흡곤란은 역류 식도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그 새벽에 속쓰리고 식도 역류가 많고 복부팽만 소화불량으로 몸무게 57kg 비타민C 드세요. 비타민C를 최소 양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C, 유산균, 오메가3, 키토산 이렇게 꼭 드셔보시고요. 최소양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조금씩 늘려서 드시면 그거 다 없어집니다.
배가 울렁거리고 배멀미하고 미식거림도 빈번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한 달 정도, 예, 4주 정도 먹어보고, 보통 2주만 먹으면은, 2주도 안 걸리는데, 2주만 먹으면은 표시가 나요. 좋아지는 것 같으면, 그냥 계속해서 드시면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지는데요. 2, 3주 지나도 별 차도 갖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병원에 빨리 가십시오. 지금도 사실 병원에 빨리 한번 검사를 받으시고 혈액 검사를 한번 하시고 이걸 먹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그 CBC 검사라고 있어요. CBC 검사. 혈액의 백혈구나 예. 그 면역세포인 림프구, 가리구 이런 거를 재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하시고 제가 지금 먹으라는 걸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화제나 비타민 C. 네, 고려온단 거 되게 좋아요. 예, 예. 유산균도 제 블로그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위장병 빨리 고치시면 좋아지실 것 같아요. 한상봉님. 네. 야, 다들 이제 뭐 거의 2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했던 이것도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다들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들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로 한번 소화제는 비타민 C 한번 하시죠. 소화제는 비타민 C. 그리고 친구분들이나 부모님한테 비타민 C 많이 드시라고 좀 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타민 C는 누구나 먹어야 되는 혈액순환을 잘 소화를 잘 되게 해가지고 혈관 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우리 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영양 성분도 흡수가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많이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의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만 믿고 병원을 안 간다든지, 진단을 안 받는다든지 그러시면 안 되고, 가셔서 열심히 진단도 받으시고, 내 몸이 어떤지 상태를 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네. 또 그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답을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카카오 플러스라고 플러스 친구인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 만들어 놨으니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밴드가 있는데요. 밴드 한국 비타민 C 섭취 운동본부 밴드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밴드입니다, 밴드. 밴드에 여기 좀 가입을 하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비타민C 좀 먹이는, 예, 그런 운동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밴드로 오셔서, 예, 밴드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먹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비타민C 섭취 운동본부. 네, 많이 많이 우리 권해 봅시다. 네네. 사람들한테 비타민C 많이 먹여 봅시다. 한국 비타민C 섭취 운동본부. 밴드입니다. 네이버 밴드입니다. 네이버 밴드입니다. 네이버 밴드. 네네네. 자, 비타민C. 예, 이 밴드로 오셔서 네, 이 밴드에 오셔서 비타민 C 또 제가 여기서 이제 올리는 영상도 거기 다 갖다 놓을 거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거기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괜찮은 영양제 있으면 제가 거기 소개도 해 올릴 거고요. 네, 비타민 C 제일 싼 거는 1g에 42원 정도 합니다. 예, 네이버 밴드입니다. 오늘 다들 들으시느라고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친구분들한테 비타민C 드시라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 비타민C 많이 먹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비타민C 우리 온 국민한테 비타민C 먹이도록 합시다. 좋으신 거 다 아시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자, 또 편안한 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